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론 계곡 사방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옥양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옥양은 블랑슈라는 이름을 가진 암컷이었습니다. 블랑슈는 눈부신 하얀 털과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아름다운 뿔을 가진 옥양으로 누구나 그녀를 보는 순간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랑슈는 유난히 모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블랑슈는 론강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숲에서 빛나는 별을 발견합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그 꿈을 잊을 수 없어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친구들은 블랑슈가 매번 하는 말이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험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블랑슈는 혼자서라도 그 숲을 발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좀 더 편하게 여행하기 위해 가방에 약간의 말린 풀과 견과류를 챙기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은 황금종을 목에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힘들 때마다 친구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블랑슈는 론강에 도착하자마자 강둑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작은 다리를 찾았습니다. 다리는 넓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녀는 확고한 의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그녀는 꿈에서 봤던 바로 그 거대한 숲에 다가섰습니다. 숲에는 온갖 나무들이 빽빽히 자라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마치 황금색 비단처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숲은 예쁜 새소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블랑슈는 숲속을 걸으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우와도 친구가 되었고 수줍은 다람쥐 그리고 슬픈 듯한 올빼미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블랑슈의 여정에 관심을 가졌고 그녀가 찾는 별빛에 대해 듣고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모험을 계속하던 어느 날 블랑슈는 숲의 한복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호수 위에는 밤하늘에선 본 적 없는 크고 밝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블랑슈는 감동하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꿈에서 발견한 별이었습니다. 블랑슈는 깨달았습니다. 그 별빛은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그녀는 황금종을 울려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렸고 친구들은 숲속의 별처럼 빛나는 블랑슈의 열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모험을 나눈 것을 기쁘게 기억했습니다. 블랑슈는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제 마을의 모든 옥양들은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뿔 달린 옥양 블랑슈의 모험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꿈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아이였고 특히 마을 주변의 깊고 신비로운 숲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는 요정과 마법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 숲의 중심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매일 마을의 어르신들이 해주는 마법의 숲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언젠가 그 숲을 직접 탐험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숲에 들어가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작은 빛나는 요정이 나타나 루이에게 말했습니다. 루이,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단다. 지금이 바로 너의 모험을 떠날 때란다. 마법의 나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꿈에서 깨어난 루이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향하는 가방을 싸고 어머니에게 몰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루이는 마침내 숲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숲은 루이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들이 솜사탕처럼 구름 위로 뻗어 있었고 초록색으로 빛나는 꽃들이 주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숲을 채우고 있었고 작은 동물들이 루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숲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루이는 점점 더 환상적인 풍경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걸어다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마법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크고 웅장하며 은빛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이는 나무 앞으로 다가가 간절히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원을 빌자마자 나무는 부드러운 빛을 내면서 루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빛나는 요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루이, 너의 순수한 소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내가 희망하는 대로 마을은 지금부터 오래도록 평화와 행복이 이어질 거야. 요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루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루이는 마음 가득 뿌듯한 기분으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은 정말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언제까지고 그날의 마법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푸른 언덕과 향기로운 꽃들로 뒤덮인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쁜 운명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을의 하늘은 어느 날부터 별빛을 잃었고 밤하늘은 검은 무채색의 캔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로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즈는 다른 애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이즈는 자신의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빛나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했죠. 로이즈는 그 빛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빛은 마을 광장의 오래된 분수 쪽에서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수에 도착하자 그녀는 거기서 작은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샛별 같은 눈으로 로이즈를 바라보며 묘한 울음을 냈습니다. 마치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로이즈는 그 고양이를 귀 기울여 들었고 곧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가 자신에게 전설의 별빛을 되찾아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고양이는 로이즈를 숲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밀의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걷던 로이즈는 더욱 빛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년된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꽃이 피어 있었고 그 꽃은 별빛처럼 미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로이즈는 그 유리꽃이 마을에 별빛을 되찾을 열쇠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법.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손을 뻗어 꽃을 잡으려는 순간 나무는 갑자기 살아난 듯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한가? 라고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로이즈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녀의 뜨거운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마을에 별을 되돌리고 싶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순간 나무는 고요해지고 그녀에게 꽃을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꽃에 손을 대자 꽃은 더욱 강한 빛을 내뿜으며 로이즈의 손 위에서 부서지고 반짝이는 별가루가 되었죠. 고양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온 로이즈는 그 별가루를 마을 광장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다시 밝아졌고 별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즈와 고양이에게 감사를 표했고 로이즈는 마을의 새로운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로이즈는 그 후에도 별빛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잃지 않았고 검은 고양이와 함께 여러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의 샤를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항상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답니다. 한여름밤의 어느 날 샤를리는 창문을 열고 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죠. 너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니? 그때 반짝이는 하나의 작은 별이 샤를리에게 속삭이듯 빛났답니다. 샤를리는 그 별이 무언가 특별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밤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에 마당에 나가서 작은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그 빛나는 별을 바라보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의 빛이 회오리처럼 소용돌이치더니 샤를리 앞에 작은 빛의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와 보세요라는 작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샤를리는 용기를 내어 그 빛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황홀한 세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별처럼 반짝였고 이상한 생명체들이 별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인 장난꾸러기 별똥이 타우렐라가 샤를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샤를리. 우리 별나라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말하면서 춤을 추자고 제안했어요. 샤를리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은 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며 샤를리는 매일 밤 바라보던 별들이 그저 빛나는 점들이 아니라 생명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알게 되었답니다. 별나라의 친구들은 샤를리에게 별들의 비밀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각 별들은 태양빛을 모아 지구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별똥이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샤를리는 너무 기뻐하며 별나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샤를리는 지구에서의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별나라 친구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타우렐라가 언제든 널 다시 별나라로 불러줄게 라며 반짝이는 별 조각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샤를리는 빛의 길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여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새처럼 가볍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깨어난 샤를리는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목에 걸린 반짝이는 별 조각 목걸이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샤를리는 꿈을 위해서라면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샤를리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언제 다시 별나라로 불려갈지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